사춘기 청소년의 때를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이다라고 말들 합니다. 아마도 누구나 다 이런 시기들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자랄 때는 사실 지금의 아이들보다 조금은 덜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사회적인 부적응도 사실은 조금 덜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고3 아이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학교로 향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합니다. 그러다가도 아이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라도 하면 어느새 그 짠함이 사라지고 아이에게 꼰대 같은 부모의 모습으로 얼굴을 대합니다. 조금 덜하긴 하지만 우리 때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부모님과 마음이 맞지 않고 세상에 오롯이 혼자서 버텨내야 했던 그때의 고민들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고민이 뭐냐고 물으면 할 게 없고 있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마을 안에서 갈 곳이라고는 학원과 PC방 아니면 구석진 골목길. 이렇게 아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같은 눈높이로 보아주며 언제든지 뛰어갈 곳이 너무나 필요했던 거죠. 마을의 작은 공간을 통해 아이들에게 그들의 공간을 허락하고 그 안에서 즐거운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마을에서 더 이상 방황하거나 아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그런 공간이 은평에 있습니다. 바로 역촌동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을 오늘 초대했는데 과연 어떠한 꿈들이 이 다락방에 가득한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역촌동에서 청소년 문화공간 꿈꾸는 다락방 운영하고 있는 김세희 대표라고 합니다. 아, 네. 제가 사실은 김세희 대표님은 역촌동에서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꿈다 이러면 그죠? 네, 예. 너무 늦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바쁘셔서 제가 사실은 미리 못 불렀는데 꿈꾸는 다락방에 대한 뭐 오프닝 멘트에서 잠깐 거론을 하기는 했지만 도대체 이게 어떤 공간인지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꿈꾸는 다락방은 위치는 지금 역촌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만들어진 지는 거의 만으로 한 9년 정도 된 공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락방이라는 이름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나 친구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그 안에서 꿈도 꾸고 아지트 같은 그런 개념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편안한 자기만의 공간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다락방이라는 공간이고요. 지금 실제로 꿈꾸는 다락방도 그런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아무 때나 와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활동들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꿈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로망이거든요. 그 2층 집 살짝 올라가면 위에 이렇게 처마 밑에 작은 다락방 하나 있는 거. 아이들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 예. 이렇게 되는데 어른인 지금 저희들한테도 다락방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굉장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제 공간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사실은 꿈꾸는 다락방 하면은 그냥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다라고만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꿈꾸는 다락방은 공간의 개념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활동들이 좀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 청소년 공간들을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또 마을 속에 위치하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 또 공간이 또 필요로 하시는 마을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꼭 무엇을 하려고 그러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에 기준으로 보면 성인 연극이라 그래서 성인분들이 모여서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해서 이제 연극 같은 성인 동아리 연극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은평대학이라 그래서 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유시민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움은 누구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평생학습관 같은 프로그램을 좀 다르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어른들한테 강의하는 그런 강좌들도 네. 열리고요. 그다음에 뭐 칵테일 과정, 뭐 보드 게임 제작 과정서부터 다양한 과정들이 그 안에서 열리는 것도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저희 꿈꾸는 다락방이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 청년이에요. 근데 청소년 네네네. 기간으로 자란 친구들이 이제 청년이 되는데요. 그러다 저희는 이제 이 청년들을 마을에서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품으려면 제일 대표적인 게 공간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직은 저희 꾸군 다락방이 공간이 청년 공간이 따로 없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이제 청년들 모임을 시작하고 있어서 애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다양한 마을에서 활동 같은 거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은평 알림이라 그래가지고 네. 올해 은평구의 다양한 소식들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오, 네. 알려주는 활동을 하려고 친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이제 청소년 축제, 어린이 축제 같은 거 기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뭐 지금 이렇게 몇 가지를 설명하셨는데도 막 너무 재밌고 신나겠다라는 프로그램들이 좀 사실은 많았고 그것들이 사실은 은평 안에 그래도 청소년 공간 나름 청소년들이 모인다는 공간들이 있고 청소년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는 모임들이 곧자리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이제 꿈꾸는 다락방이 9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김세희 대표님의 그 남다른 그 뭔가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아이분들, 그러니까 자녀분들 되게 많으시죠? 예,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완전 대단하세요. 저 2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 4명을 키우시면서도 또 마을의 아이들도 같이 품어서 같이 키우시는 근데 꿈꾸는 다락방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게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저소득 아이들 만나는 이런 사회복지 사업들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지역아동센터라고 지금도 역촌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이들로 이렇게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연찮게 이제 가출 청소년들을 한 8명 정도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가출 청소년들이 사실상 쉼터 같은 데 가면 좋은데 아이들 쉼터 같은 게 아이들한테 다 맞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쉼터도 안 가고 집에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를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 잠을 재운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의 또 특성이 있는데 그렇죠. 이 아이들 섞여서는 장기적으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쉼터도 가고 어디를 갔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그때 심각하게 하다가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해서 하면은 그냥 저질러 보는 성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10년 전에 그때 또 계기가 돼서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저부터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끝나면은 지금 저는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출신이기도 한데 그래서 학교 대성고등학교 끝나면은 대저공원 지금은 이제 거북이공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저공원 갔다가 이게 물빛공원 옛날에 과거는 삼각공원 갔다가 지금 작공 옆에 있는 옛날에 라이언스 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매일 순회하면서 좀 약간 놀았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그런 어떤 경험들이 그래서 이 청소년 공간들이 지금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이들 아까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청소년이 어른들에게 뭔가를 가르친다, 강좌를 한다라는데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인데 가끔은 이제 이 친구가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을 제가 정말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많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시각적인 어떤 이런 갭이 있더라고요. 예, 맞는 근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르친다 정말 어른들이 많이 들으러 오세요? 아니요. 이게 생각보다 어른들은 많이 들어오시지 않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래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어른들이 특정한 시간을 내서 청소년의 강의를 들으러 오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저도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어른분들이 와서 좀 강의를 그러게요.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목이 가정에서 상처받는 청소년이에요. 그걸 또 청소년이 얘기를 하는 게 왜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어른들이 청소년 입장에서 한번 네. 들어보면은
어떻게 부모로서 네. 되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딱 제목을 들으니까 딱 가면은 알 것 같아. 내가 뭘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는지를 직설적으로 알게 될 게 두려운 거죠. 사실은 부모들도 사실은 약하잖아요. 멘탈이. 버티는 거죠. 부모들도.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본인들의 아픔들을 직접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은 또 부모의 이야기들을 청소년들과 나누면서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소통인 거잖아요. 예. 가정 내 소통인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는 진짜, 야, 대단한 아이디어다. 저도 마을에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예. 너무 좋은 그러게요. 기회인 것 같고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그 친구들을 저희가 강사님으로 한번 섭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아까도 이제 말씀해 오셨듯이 꿈꾸는 다락방의 시초가 이제 가출 청소년, 집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또 이제 꿈꾸는 다락방에 이제 지금 모토를 만들었다고 하면 현재도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제 학교 밖 친구들이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그 꿈꾸는 다락방 지금 프로그램 제가 막 이렇게 서치하다 보니까 검정고시 준비하는 모임도 좀 있고 뭐 그런데 지금 현재 꿈꾸는 다락방에 지금 학교 밖 친구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진짜 본격적으로 학교 밖 활동을 한 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는 친구랑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랑 함께 그냥 같이 마을에서 돌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그랬던 이유는 그래서 저희가 인력적으로 꿈꾸는 인력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올해 인력 지원이 좀 잘 돼서 네네. 올해는 이제 직원이 5명 많아졌죠. 다행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전담으로 학교 밖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생겨났고요. 네. 그 외에 또 이제 학교에 다니는 다니는 친구들이 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러면 학교 밖 친구들이랑 그냥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랑 한꺼번에 그냥 돌봄을 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럴 때 아이들끼리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없었나요? 당연히 이게 없을 수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좀 특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 밖 친구들이랑 학교 다니는 그래서 때로는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희 학교 밖 친구들 중에서는 특별히 법정보호 대상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범죄를 쳐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친구들이고 같이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아이들이랑 우리의 자녀들이 같이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네. 좀 불편해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실제적으로 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문신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많이 구분은 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위해서. 근데 지금은 때로는 이제 같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리하기도 그런 오래 운영하면서 그런 좀 이렇게 지혜라 그러죠. 그런 노하우들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나와 다른 환경에 있는 아이들과 계속 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해하는 그 계기도 마련이 되겠어요, 아이들끼리. 예, 그런 것들 아이들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네. 장애인 친구들도 저희 기관에 보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서로 간에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 보면은 어른들이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보면 대부분 다 천사가 저한테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악마가 되어 가는데 사실은 아이들 마음속에는 다 그런 천사 같은 마음들이 아직은 다 숨겨져 있는데 그게 이제 워낙 험한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서 그것들이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아이들끼리 이렇게 노는 걸 보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천사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부모라서 그걸 자꾸 놓치고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을의 아이들을 만날 때는 되게 멋진 어른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한테는 멋진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세희쌤의 자녀분들은 세희쌤이나 또 이제 엄마 아빠가 지금 다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숫자에서 이게 가장 좀 어렵고 힘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지금 자녀가 4명인데 네. 2명이 이제 중학생이에요. 이제 네. 중학교 이번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간 친구가 있는데 아이고, 네. 그다음에 7살,
그다음에 이번에 12살 뭐 그렇게 되는데 네. 초등학교 이제 자녀 2명은 그 친구들이 어려움이 있는지는 숫자에서 깊은 링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큰 아이가 중2병을 좀 심하게 앓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고 그 와중에서 보니까 이제 부모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생각도 죄책감 같은 것들도 맞아요. 사실상 없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빠가 둘째가 되게 마음 아픈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좀 마음이 여린 친구인데 네. 걔는 이제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안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요. 아빠를 부를 때 멀리서 사람 부를 때 걔 이름이 이제 이름을 말해두는데 대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명이 아빠 어디 있어요라고 불러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좀 슬픈 게 얘는 아빠가 필요한 게 또 자녀도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이 아빠가 를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어떤 공간을 운영할 때도 저희가 이제 아빠로서 아이들을 접근하기보다는 선생님으로서 접근할 그쵸, 때가 그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서 아빠들은 자기 자녀들만 볼 수밖에 없는데 저랑 아내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기관에서 같이 키우고 기관에서 같이 자라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좀 잘 맞는 자녀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렇죠. 친구들도 있을 네, 것 네, 같고 네, 네. 그다음에 이게 기관이나 단체 내에서도 그 대표의 아들이라는 게 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참. 숫자도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이제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느끼는 이제 힘듦의 하나가 뭐 아이들 축제 하러 가는데 밤낮 아이들 축제 막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정작 내 아이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거나 이게 우리 활동가들의 사실은 가장 큰 아픔이거든요. 근데 사실 세이쌤은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셨고 또 그 길 안에서 가족이 또 온팡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희들이 느끼는 아픔보다 더 몇 배의 아픔, 가족의 숫자만큼의 아픔을 또 짊어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내가 꿈꾸는 다락방 정말 하길 잘했구나라고 생각했던 힘듦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이걸 하길 잘했구나라고 생각했던 좋았던 계기나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거 행사 같은 거 할 때 행사 네. 같은 거 준비하기 참 정말 힘들거든요. 네. 이번 작년에도 이제 한강 청소년 밴드 페스티벌을 준비했었는데 네네. 규모가 상당히 큰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2달, 3달 그런 것들 이렇게 준비하고 마지막 이제 무대가 딱 끝났을 때 전체가 네. 스태프들이 한 4~50명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 스태프들이 딱 서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무대가 딱 내려올 때 그때 느낌이 발표회 같은 데라든지 그럴 때 묘한 느낌이 그런 때가 들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서 이제 지나왔던 선배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이번에 군대 간 친구들도 있고 많이 이제 성장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시 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말할 때 그냥 좀 약간 아빠 미소 같은 걸로 그냥 흐뭇해요. 그냥 흐뭇하고 그냥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말 한마디에 선생님들은 진짜로 되게 감동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뭔가 이제 내가 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준 만큼 돌아오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실은 가장 크게 어긋날 수 있는 게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너는 내 생각을 안 따라주니 이것 때문에 계속 많이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세이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꿈꾸는 다락방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베푼 것들이 사실은 뭘로 사실은 돌아오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선생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라는 그 단어 때문에 지금 버티고 사는 것 같은데 이 꿈꾸는 다락방이 선생님과
초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선생님과 배우자분 이렇게 막 운영을 하시다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직원이 5명이 됐어요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운영을 하는 그 어떤 그 프로세스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뭔가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꿈꾸는 다락방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예, 꿈꾸는 다락방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게 가능했던 거는 뭐 좋아서 가능했던 게 아니라 어떤 거였냐면은 직원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직원이 저 혼자였고 그러다 보면은 청소년들이 없으면은 행사를 운영하거나 준비할 수가 없고 그쵸. 공간을 꾸려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공간의 문을 열고 꾸미고 그런 구조가 이제 익숙해진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축제도 선생님들이 많았으면 선생님들이 뭔가를 챙겨서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이들 중심으로 만들어갔던 것들이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꿈꾸는 다락방의 대표적인 구조는 청소년 기획단 청아라 그래요. 아, 지금 네네. 청아가 이번에 지금 7기를 맡고 있는데요. 청아의 뜻은 청소년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친구가 지은 건데 거기 보면 청아는 실제적으로 꿈꾸는 다락방의 실제적인 의사결정 구조기도 해요. 아이들이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결정을 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거. 그래서 원래 이번에 이제 직원들 채용하면서도 그런 생각까지 있었어요. 내가 면접을 보지 않고 아이들만 100% 순수하게 선생님을 뽑아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희 이제 기획단이 청아 아이들 중심으로 올라가고 지금 청아 아이들이 올해 39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떤 상당히 저희 기관에서 6년, 7년 된 친구들도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게 선배가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게 미리 딱 잡혀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도 딱딱 올라가고 그다음에 직원분들이 사실상 제일 오래 근무한 분이 지금 4년째 돼요. 근데 그 선생님보다 그 청아 오래된 친구가 훨씬 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을 다루는 거라든지 회의를 진행하는 거라든지 어떤 것들이 애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훨씬 더 잘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아는 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회비를 내는 구조예요. 아, 아이들이. 예, 아이들을. 근데 이렇게 청소년 기관에서 회비를 내는 구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2시면은 2시에 정확하게 출석 체크를 해요. 오. 네. 그래서 출석 체크해서 거의 출석률이 한 8, 90% 오. 정도 나오는 되게 특별한 구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면접을 봐서 들어오는데 청아 면접이 경쟁률이 한 2대1 정도 돼요. 네. 네. 제 아들도 썼다가 떨어졌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거기는 뭐 명확하게 아이들이 친구들이 면접을 보고 면접을 체크하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꿈꾸는 다락방의 또 독특한 특성은 공간은 진짜 청소년들이 많이 운영하거든요. 저희 공간은 거의 24시간 365일 열려 있다고 생각해도 맞는 게 저희 꿈꾸는 다락방의 키번호를 알고 있는 친구가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냥 열어서 들어가고 열어서 활동하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24시간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이 9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업하다 보면은 늦을 수도 있고 11시, 12시에 갈 수 있는데 뭐 청소년 이용 시간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유예 시설은 이용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밤 11시에 어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꿈꾸는 다락방이 제일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계속 직원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러면서 이제 규칙을 지켜진 것들이 이 안에서 뭐 외부 음식 안 되고 정리정돈 잘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약속처럼 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아이들이 기획하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1월 초에 있는 기획단회예요. 아, 네네. 기획단 오리엔테이션에서 1년의 계획을 다 짜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움직여 날짜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꿈다의 운영 구조하면은 청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게 되게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꿈꾸는 다락방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 꿈꾸는 다락방 보면 거기 보면은 청아 회의록이 회의 끝나면 바로 10분도 안 돼서 올라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꿈다에 오시면은 한 5년 동안의 회의록들이 다 정리돼 있습니다. 애들이 정리했던 회의록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넘겨 보시면은 이게 꿈다가 뭐 어떤 것들을 아이들이 결정하고 따르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야, 정말 청아가
그 선생님 5분을 뽑았나요? 이번에? 아니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군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 일자리에서 2명은 은평구에 좀 감사한 게 은평구 청년 일자리. 그래서 두 분이 그런데 한편 또 안타까운 게 네. 계약직이라는 게. 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도 항상. 이제 안정적이보다 이제 12월까지가 근무를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진짜로 대표 입장에서는 미안해요. 그렇죠. 직원들한테. 참. 그래도 뭐 아이들이 뽑았으면 떨어졌을 만한 선생님도 계셨을 거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안 맞아서 그나마 다행이신 걸로 하고 그래도 5분이라는 선생님이 그래도 12월까지나마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아이들과 또 재미나게 사실은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는 이제 내가 이렇게 꿈꾸는 다락방 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느끼셨다 그러면 야 내가 정말 이거 그만둬야 되지 않나라고 정말 힘들었던 때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가장 힘드셨을까? 네, 그것도 좀 궁금해요. 지금은 진짜로 이렇게 좀 많이 힘들지는 않고요. 과거에는 정말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뭐 제 손에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금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반지가 없는데 저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꿈꾸는 다락방 운영했을 때 한 2달, 3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전기가 끊기더라고요. 예. 근데 재울 때는 인건비는 안 나와도 되는데 네. 월세는 좀 미룰 수 있어요. 근데 한전은 그렇지 그쵸. 않더라고요. 예, 공과금은 내야 공과금이니까 되니까. 그게 가장 급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게 이제 결혼 반지들을 모두 다 말고 했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지금도 저희 결혼 반지는 굳이 하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은 그게 더 행복의 기준은 아닌 것 같고 그쵸 뭐 다이아몬드 그래서 그런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던 시절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웃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추억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힘들었던 거는 청소년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특히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네, 너무나 네. 이게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 보면은 진짜 그런 집이 있어요. 막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때리는데 엄마가 이렇게 망치 같은 도구로 갖다 주는 집이 있어요. 같이 같이 하는데 막아주지 않고 막아주는데 걔는 그러면 걔가 이제 보호하고 싶은데 걔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저 입장에서는 없고 그런 경우가 그쵸. 되게 너무 이게 진짜 세상 공평하지 않다.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경우인데 내 힘으로 어쩔 수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지금 좀 너무나 지금 특히 큰 애들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괜찮은데 지금 중학생 아이들이 너무 어이없는 범죄들을 많이 저질러요.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인형 뽑기빵 이렇게 털다가 걸려서 온 애들인데 한두 건이 아니어서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서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직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되게 그럴 때 보면은 답답해요. 그다음에 또 부모님들의 심정을 아니까 부모님들 연락해도 부모님들도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어떤 부모님들은 연락조차 안 되고 아예 아이를 포기한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참 저희가 뭐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참 같이 키우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내 아이 내가 그냥 근데 그 내가조차도 안 되는 가정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꿈꾸는 다락방 우리 김세희 대표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마을에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제 약속했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꿈꾸는 다락방이 앞으로 어떤 꿈들을 좀 더 꾸고 계신지 그리고 목표 그다음에 또 김세희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꿈들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것도 조금 알려주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청소년들이나 꿈꾸는 다락방의 목표는 도전과 실패예요. 그래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저희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저는 실패는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전을 할 수 있는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도전할 수 있고 다양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꿈꾸는 다락방도 이제 혼자 옛날에는 과거에는 진짜 뭔가를 잘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둘러보니까 청년이라는 것도 보이고 이제 과거보다 마을이라는 것들이 더 자세히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좀 집중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청년이라는 네. 개념이에요. 그래서 청년 아이들이 마을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이 이렇게 꿈꾸는 다락방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뭔가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뭔가의 기획이 선택지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은평구에 청소년 기관들은 있어요. 근데 사실상 거기서 나가게 되면은 청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아지트에 있는 청년 아지트는 아직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 아지트들이 마을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같이 꿈을 꾸어보는 게 저희 꿈이기도 하고 네, 꿈꾸는 다락방의 기간의 꿈이기도 합니다. 네. 뭐 옛날에 공익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합니다. 몇 번을 망설인 끝에 어렵게 말을 꺼내는 아이에게 조금만 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고 엄마는 드라마를 보느라 아이를 보지 못합니다. 그 후 장면에서 아이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엄마에게 상의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기회를 놓치고 아이는 삶을 포기한다는 광고였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눈 맞추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이들의 웃음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닐까요? 그 길을 우리 꿈꾸는 다락방이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멋진 꿈을 꾸는 거죠. 꿈꾸는 다락방 편을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세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평 인터넷 방송국 마을 라디오 은평의 마을을 말한다. 꿈꾸는 다락방 편을 진행한 김미영이었습니다. 겨울이 어느새 지나가고 꽃향기 가득한 봄 소식이 금세 올 듯합니다.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